안녕하세요. 하트의 세상 하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빌어먹을 감정 날려버리기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는 주요한 바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사랑 문제, 배우자 문제, 직장 상사 문제, 그리고 삶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됐으며 심지어 심리 상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문제가 우울증, 공황장애인데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거를 겪고 있으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은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완치라는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발작 이제 일어났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번 버텨내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진짜 잘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내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변에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에 신경을 끄고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해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힘들지만 차근차근 조금씩 해나가는 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작이나 이런 거, 우울증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거를 때문에 내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일어나고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칭찬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실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배우자가 선택을 잘못했을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현당했을 때인데요. 실현당했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많이 힘들고 외롭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그 사람과 잘 되고 다시 만나고 행복하게 결혼까지 가는 것인데요.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고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다시는 이어질 수 없구나.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울어요. 막 진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고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힘들어도 일단 그냥 힘들어도 고생한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아픔과 시련 이런 것들보다는 그 사람과 행복했던 기억과 추억,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했고 즐거웠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주변에 이제 정말 나를 의지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해 주고 언제든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말을 해주세요. 바꾸려고 해서 너 이거 잘못됐어, 뭐 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점은 정말 좋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잘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왜 집착을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삶이 있고 나는 나만의 삶이 있고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걸 허용할 수 없다 이러면 그때는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됐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조금 더 그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선 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배우자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자 선택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렇다도 일단은 안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면 매력적일수록 꼬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만큼 내 외모가 잘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삶을 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 같은 경우 외모 선정 기준에 외모가 아니라 배우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남편이 힘나야 돼요. 제가 힘나야 그래야 제가 일을 열심히 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힘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조금은 자기 일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두 가지 기준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러더라도 만약에 나를 계속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렇더라도 내 자신이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면 인생 길어요. 길고 또 사람은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게 대다수의 기준이 이제 단순히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선정 기준을 세워서 내 자신의 가치관 일단 내가 똑바로 서야 돼요.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그 사람을 챙겨줄 수 있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선정 기준에서 만약에 정말 부합하지 않고 근데도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배우자를 만났을 경우인데요. 만약에 뭐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는데 나 자신에게 계속 집착을 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바람을 폈을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을 근데도 아직도 사랑해요.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잘하겠다고 심리 치료나 부부 치료 뭐 이런 거를 완벽히 수행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는 만나요. 근데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없고 본래대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예요.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남들에게 휩쓸리기 쉽거든요. 이거는 정말 주의해서 내 자신을 조금 더 지킬 수 있고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집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자기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나는 미칠 것 같다 하면서 계속 압박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만큼 만약에 뭐 정말 관계를 끊어내는 게 베스트거든요. 왜냐면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상대방도 시작을 못해요. 계속 여기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끊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끊어내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최소한의 양만 해주고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게 되면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직장에서 상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개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면서 살다 보면 개자식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여도 주변 사람들이 갉아먹고 심지어 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텐 아무 말 안 하면서 주변에 이제 험담을 퍼뜨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힘들어진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처법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밝혀지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심지어 그 계자식한테도 절대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상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칭찬과 좋은 말과 잘해줘요. 근데 그러고 이제 뭐 이직이 필요하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 일단은 회사를 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 잘해주면서 이직을 조용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2의 삶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일단 보호막을 세워놓고 그 다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다치게 되거든요. 내가 다치지 않고 일단 내가 똑바로 서고 내가 일단 있어야 그 주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손해보는 선택은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손해를 보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버티거나 버틴다기보다 자기 일 묵묵히 하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계속 다니고 있는 내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은 바꿀 수 없지만 내 자신은 바꿀 수 있어요.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책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내 자신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 험난한 세상, 거지 같은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빌어먹을 감정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감정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멋있어지는 내 자신을 칭찬하면서 마지막으로 심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심리 치료 다 좋아요. 근데 그지 같은 상담사도 정말 많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지같이 말하면 상담사를 옮겨도 돼요. 마음에 맞는 상담사를 구하세요. 상담이 내 자신을 알게 해주고 도와주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조력자의 역할이지 그 상담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담으로 못 받을 바엔 차라리 빌어먹을 감정 날리기 책을 보세요.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의 세상의 하트였습니다.